자, 다시 봄이 왔다야. 제목만 보면 이 시가 제목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다시 봄이 왔거든요. 계절의 순환적 질서인가? 근데 내용을 보니까 봄이 와서 우와! 자연만 봐. 자연. 푸른 풀이 덮이고 싹 돋고 젊고 싶은가 보다. 다시 봄이 왔으니 좋아. 뭔가 긍정적 이미지야. 자연은. 근데 보니까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여기부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 게 딱 느껴지죠? 여러분, 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진술 방법이 묘사가 있고 묘사가 있고요. 말 그대로 묘사.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그게 진술이네요. 화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자기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어요. 당연하지만 묘사보다는 이런 진술, 자기의 상황, 자기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무게중심이 잡히죠. 마치 비문학에서 중심 문장 같은 거예요. 그 요령이에요. 알겠죠? 이건 이미지인 거예요. 우와, 봄이 됐어. 아름다워. 생명력이 넘치는데 근데 나는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누구나 그걸 또 안돼. 단정적이죠, 되게. 누구나 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단정적이라고 해요. 누구나 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뭘 껴안듯 비틀었는지 무서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나도 안다. 모든 걸 다 이 동네에서는 서로서로 다 알아. 좀 변화도 없고 지루하고. 여기서 제가 변화 없고 지루하다는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고 여기 있는 거 포인트 잡는 거예요. 알겠죠? 솔직히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의 의미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와닿진 않아요. 그거를 뭐라고 다시 정리해 주냐면은 이 동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내가 아는 걸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동네가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 있다고. 이 동네의 삶이 되게 더디고 나른하다고 느낀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알겠어? 서로 이런 거 다 누가 누구랑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증오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포인트는 여기야, 여기. 알겠지? 여기. 더디고 나른해. 기다리던 것은 오지 않아. 이게 이제 두 개의 포인트. 뭔가 부정적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쵸? 자연은 아름다운데 여러분 이제 문학을 많이 풀어보시면은 기출을 해보시면 느낌이 오는 게 자연은 아름다운데 내 삶은 좀 그렇지 않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때로 우린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도들까고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자기 삶이 더디고 나른한데 내 혀가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야. 별로 느낌이 좋진 않아. 이 정도로만 해, 너네는. 알겠어? 부정적인 것 같아. 인식이. 이런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다. 우리 삶이. 자기 인식이죠. 자기 삶에 대한 이 동네,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인데 계속 그냥 부정적으로 가는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돼. 됐지? 자연하고 좀 대비적이고. 그리고 흔들리며 보채며 여기까지 이제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연과 대비되면서. 봄이 왔는데 아름다운 자연인데 내 삶은 이래. 그래서 이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근데 그 잠에서 깨일 때는 밑줄 그어보세요. 솟아오르고 싶었다. 이게 왜 체크해야 되냐면은 뭐뭐 하고 싶다. 이게 너무나 정서 태도가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주제의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솟아오르고 싶었다. 보통 뭐뭐 하고 싶다. 이런 건 소망이죠. 소망이죠. 세차장 고모호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솟아오르고 싶은 이미지랑 같이 가지.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몸부림치면서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이 단어만 보면 찢어지고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앞에 솟아오르고 싶었다의 일종의 변주니까 이렇게 물줄기처럼 솟아올라서 찢어지고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몸부림치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이 열거잖아요. 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면부터 몸부림치면서까지 묶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나열인데 다 대등한 거니까 묶어서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은 소망하는 모습. 화자가 소망하는 모습. 솟아오르고 싶었다잖아, 물줄기처럼. 그럼 그 물줄기가 보이는 모습이 이거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할 건 없고 그냥 다만 부정적으로는 하면 안 돼. 단어에 이렇게 맞춰서 찢어지고 아우성치고 나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이 시의 포인트가 그거야. 얘가 인식을 이렇게 말을 먼저 해주거든. 그 다음에 그걸 디테일하게 구체화시켜주는 건데 얘를 못 잡으면 포인트 여기다 못 잡으면은 여기서 막 이건 나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헤매는 거야. 알겠어? 시에서. 됐지? 자기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야.
이렇게 보면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뭔가 더디고 나른하고 그것보다는 솟아올라서 찢어지고 몸부림치는 게 낫다 이거야. 이런 걸 원해. 그리고 문제까지 풀고 나면 알겠지만 이게 조금 변화. 그치?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 변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 화자가 부정적 현실인데 거기서 소망하는 삶의 모습까지 얘기했어? 그럼 이제 보통 문학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자기는 부정적 현실에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뭐냐면은 내가 그런 바람직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극복 의지라고 합니다.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기다릴 거야. 아니면 난 노력할 거야. 어쨌든 극복 의지예요. 기다림, 극복 의지. 약간 희망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상의 전환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선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마지막에 극복 의지로 끝나거나 희망으로 끝나면은 시상의 전환 아니겠어요? 그치? 그런 시도 꽤 많죠? 근데 그게 아니면 기대하는 삶은 이건데 내 삶이 부정적이야. 나 이런 삶 기대하는데 근데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되면 내적 고뇌 심화예요. 됐죠? 이루어질 것 같아. 노력할 거야. 극복 아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적 고뇌 심화예요. 이거 쓰세요. 내적 고뇌 심화.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런 일은 없었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이걸 바래. 솟아오르고 싶어. 근데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됐어요?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부정적 현실 그대로. 그래서 내적 고뇌의 심화로 끝나시는 게 좋겠죠. 대부분 시가 그래요. 극복 의지, 희망, 기다림 아니면은 내적 고뇌 심화.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바탕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내적 고뇌 심화, 그런 일 없었다로 더디고 나른한 세월. 그리고 그 세월에서 숨죽여 풀립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에 밑줄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이게 약간 촉이 있는 분들은 아까 내가 살짝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시험만 따로따로 봤을 때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보통은 시험만 딱 봤을 때 야 이거 부정적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시 분석 제대로 하고 나면은 이제 중심 내용 잡고 나면은이죠. 주제를 그래서 항상 잡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 솟아오르고 싶은 물줄기의 양상이잖아. 이렇게 정리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내고 싶은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윤기 나는 석탄층. 윤기가 난다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윤기 나. 어때? 이미지로 윤기. 야 머릿결 윤기. 좋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출제자들이 굉장히 내고 싶어 해요. 그냥 이미지만 딱 봤을 때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적으로. 근데 그런 거 이제 걸려들지 말란 얘기죠. 제가 첫 번째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나요? 제가 설명회 할 때요. 설명회 할 때 부모님들 모셔놓고 꼭 시를 분석하게 해요. 했어요? 이 얘기? 현대시의 기본이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어머님들도 좀 보셔야 돼요. 이러면서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에 나왔던 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시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꼭 하는 시 중에 하나가 너네 나랑 그거 안 했나? 저기 김강균 선생님인데 와사등이라는 시는 너희가 되게 익숙하게 잘 아는 시인데 그 시는 아니고 추일서정 안 했니? 잠깐만 이건 좀 중요한 시니까 말 나온 김에 둘 다 기출에도 많이 나왔었고 김강균의 와사등이라는 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김강균 시인이 현대 문명에 소외당하는 현대인의 그런 고독감, 쓸쓸함, 문명에 의해 소외당하는 기술의 발전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시를 썼어. 1920, 30년대에 대표적인 모더니즘 쪽의 계열의 시인이고 모더니즘 계열이라고 한다면 이제 회화적 이미지를 주로 쓴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문예 사조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봐. 근데 이거 뭐야? 뭐 텅 빈 하늘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텅 빈 하늘에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기에 텅 빈 하늘에 걸려있다 이렇게 시작해. 와사등이 그러니까 약간 신호등 같은 거야. 저기 신호 불빛 어디를 알려주는 불빛 같은 건데 신호등 같은 건데 텅 빈 하늘에 내가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기에 저렇게 걸려 있느냐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알겠니? 뭐 걸려 있어 슬픈 신호가. 내가 슬프다는 얘기죠. 그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그런 건데 성현아?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시는 그럼 안다고?
근데 나는 이제 이 시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가 그거였잖아. 얘들아, 이런 어떤 이미지, 시어 하나의 이미지, 묘사된 이미지, 이런 것만 갖고 자꾸 분석하는 습관이 있으면 분명히 한 문제 이상 틀린다. 좀 시험이 더 어려워지면 항상 이것보다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술인데, 이제 진술은 시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시의 진술, 시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진술이 그런 거야. 화자의 상황, 정서, 화자의 인식, 이런 거를 좀 더 잘, 강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문장들을 보통 진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묘사보다는 항상 진술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주제의식을 제대로 잡아야 여러분이 묘사를 왜곡되게 해석을 하지 않고 평가원에서는 그걸 물어봐요. 알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윤기나는 윤기가 난다 조항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이 시는 윤기나는 석탄층, 이게 윤기가 나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지금 뭔가 시적 화자의 그런 일은 없었다, 자기가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서를 뒷받침하는 묘사다. 알겠습니까?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보면 또 보인다?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겠다 생각 안 하면은 윤기 나는 애 너무 걸려.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윤기 나는 보다는 석탄층에 조금 눈길 간다, 실제로. 왜 이게 부정적으로 뭔가 좌절, 절망, 비애. 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변화가 없어. 그치? 그러면 이제 보이죠? 석탄층 단단하고 굳어있고 변화하지 않고.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 연장성상에서 제가 설명할 때 애들한테도 이제 많이 가르쳐요. 고1 때는. 여러분은 저한테 고1 때부터 배우진 않았으니까 이제 고1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인 거 가르치면서 방금 얘기했던 거, 이미지에 걸려들지 말아라. 나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현대시에서는. 근데 부모님들 모셔놓고 하는 얘기 중에 김강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민준이는 알지? 알지 너? 가을날의 정서야. 알겠지? 가을날 느끼는. 가을날? 뭔가, 그쵸? 뭐, 쓸쓸하다는 얘기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가을날 느끼는 서정.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데, 이 시가 쫙 한 20줄 이상 있어. 행이 이렇게 한 20행 이상 있어. 쫙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애들 입장에서 처음에 배우면, 아무리 읽어도 어떤 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지식 없이, 복이 없이, 아무리 읽어도 주제가 안 잡혀. 애들 입장에서 처음 할 때. 그래서 이 시를 해보라고 하거든? 안 배운 상태에선 그래. 막 계속 읽으면은 막, 뭐지? 뭐 길이 풀어진 넥타이처럼, 그 다음에 뭐 기차가 달린데 기차에서 뭐, 담배 연기가 이렇게 내뿜으면서 기차가 풀어진 넥타이 같은 길을 달리고, 뭐 얼핏 보면 좀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제목도 서정이니까. 이게 서정적이다. 그리고 또 포플러 나무가 근골만 남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좀 부정적인가? 진짜 미치겠는 거야, 처음엔. 끝까지 그래, 끝까지. 끝에 한 두세 줄 남기기 전까지 계속 이미지. 제가 아까 말했지만 김강균 시는 모더니즘이거든요. 이미지, 회화적 이미지로 가요. 그래서 이 시가 어려워요. 처음에 볼 때는. 주제 분석이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한 이쯤 가보면은, 중간 이상으로 가면 어떤 묘사가 있냐면은, 하늘에 구름이, 셀로판지 다 아시죠?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떠 있어.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떠 있다? 환장하네.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이쁘지 않냐? 왠지 생각하면 셀로판지 알잖아. 왠지 요즘 윙카인가? 찰리의 초콜릿 공장 나오는 그 사람 나올 것 같은, 그치? 약간 환상적인 구름이 셀로판지처럼 반짝반짝한다고 생각해봐. 내 말은 조금,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하기가 이 묘사 가지고 애매하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제를 분석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말씀드려요. 이거 시 보여드리고, 어머님들 이 시요, 우리 애들이 시험에 고1 때부터 꾸준히 나오는 시인데 주제 분석만 해보세요. 그럼 어머니들이 중얼중얼 읽으시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뭐지?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애들도 똑같다고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이 주제를 잡는 법만 알면 단순하게 주제가 확 잡히는 건데, 이 앞에서 이미지 가지고 주제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일단 이거 먼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주제 잡기 전에 이걸 가지고 긍정이냐 마이너스 안 돼요. 물론 걔 중에 제가 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도 많이 읽고 소설도 많이 읽고 뭐 촉이 좋고 이런 친구들은 좀 보면 알긴 알아요. 아,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제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읽다 보면은 이렇게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떠 있다. 그 밑에쯤에 딱 끝에서 한 3번째 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시적화자가 돌을 던져. 돌팔매를 해. 알겠지? 그러니까 돌팔매를 이렇게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고독의 장막 너머로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알겠어? 홀로 황량한 생각 거기부터 나오는 건데 홀로 황량한 생각을 참을 길이 없어. 여기부터요. 홀로 황량한 생각을 참을 길이 없어. 돌팔매를 했더니 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고독의 장막 너머로 떨어졌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밑에 3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얘 지금 황량해. 황량하다 알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고독해. 끝. 주제가 뭡니까? 가을날 느끼는 정서인데 가을날에 이런 풍경들 보면서 화자는 황량함과 고독함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술이거든요. 그게 진술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묘사는 모든 얘 눈에 비친 화자의 눈에 비친 묘사는 다 그냥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구체화시키는 형상화하기 위한 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 근데 그 구름이 셀로판지로 만들었어. 좋아? 좋은 걸까?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왜요? 저는 예쁜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현대시 읽을 때. 그래서 자기가 내가 어제도 수업했잖아. 이제 현대시 뭐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틀렸어요. 보면은 딱 그거야.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걸려드는 경우 되게 많아. 이미지에. 알겠지? 그러니까 주제를 자꾸 제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고개 떨어져.